이게 이제 배꽃 이게 더 늘어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투기 이런 골목길 쪼개기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해제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KBS 추적 60분에 모아타운을 비판하는 이제 영상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저번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가능성이 있는 곳, 여러가지 용역, 그리고 고시문을 단 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대문구, 성동구, 그리고 조만간에 마포구도 같이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 추적 60분 영상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라고 지금 19만 회 벌써 시켰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저는 이때 3번 정도 한번 봤었어요. 한번 사실은 저도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반대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모아타운의 안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장점은 배제하고 단점에 대해서만, 문제점에 대해서만 조금 짜집게 해서 만든 영상이라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 곧바로 지금 해명제를 내놓았더라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여기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지금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재개발,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개발 사업의 추진이 힘든 곳들, 그러니까 신축과 분축이 혼재되어서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 그러한 곳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소규모 정비 차원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자치구에서 정비 방향을 정하는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 노후도, 주민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을 설립한 후,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총 4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총 4가지 중 한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겠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시는 항상 지금 어떤 걸 지금 내세우고 있나요? 일단 서울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어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돼요. 서울시 입장은 약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다 서울시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치구라는 어떻게 보면 자치구라는 방패막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만하면 지금 자치구에서 한 거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치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어, 시 입장에서는 행정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라는 방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 지금 신통기획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제가 영상을 다루고 했었는데 이거는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23년 6월 5일에 신동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수시모집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뭔가 그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 가능 대상에도 여기 추가됐거든요.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라.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고 서울시로 다음 단계로 넘겨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청장, 어떻게 보면 구에다가 좀 떠넘기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떡하네, 구에다가 넘긴다, 민원을 넘긴다는 뉘앙스를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군데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뭐 우선순위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자치구별로 운영자 평가 순으로 추천하되 구청장이 최종 추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구에다가 조금 권한을 많이 줬다.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줬다. 근데 그만큼 권한이 많이 줬 대신 권한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줬다. 그러니까 민원 이런 것도 대응을 해라. 우리가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트렌드를 계속 서울시는 구에다가 넘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 6월 기준으로 94개소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라고 해요. 94개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6년까지 총 100곳을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일단 보도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이 23년 2월 28일 날 이제 수시 신청 받겠다고 하면서 26년까지 모아타운을 총 100개소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아까 94년 6월 기준으로 94곳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6곳밖에 안 남았습니다. 6곳. 이게 이제 100곳. 이게 더 늘어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투기 이런 골목길 쪼개기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해제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 다시 수시 공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모아타운 대상지 해제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지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투기 우려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해제를 하고 다른 주민 동의율이 받쳐주는 것, 그런 것들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94개소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KBS 추적 60번 영상에서는 아직 공모 신청도 되지 않은 지역, 투기 우려가 있어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선정해서 탈락한 지역까지 뭔가 모든 모아타운이 문제 있는 것처럼 영상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또 이것을 또 KBS에다가 정정 보도 내달라고 또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아마 또 KBS가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을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에서도 지금 모아타운 전체가 주민 갈등 또는 투기장으로 비춰지는 것은 명소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 사실은 맞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부분 일단 용산, 강남 이쪽 있잖아요. 땅값, 만약에 모아타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어려운, 하지만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싼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구라든지 강남, 이런 곳들이 투기, 이런 이슈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의 입장은 지금 방송에서 마치 모아타운 전체가 주민 갈등이라든지 투기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자치구 권한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에게 뭔가 끊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모르겠고 자치구가 한번 필터링해서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서울시는 모른다. 자치구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동의율 요건 관련해서도 일단은 볼게요. 주민동의율 사실은 이것도 기존에는 없었어요. 주민동의율 조건이. 그러나 지금 어디 보시면 23년 2월 28일 날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23년부터 이제 주민동의율이 살짝 추가됐어요. 좀 모르게. 여기 보시면 주민동의율 요건. 그러니까 기존에 저층주거지, 그러니까 면적도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노후도는 50% 이상.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경관연수도 이렇게 구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현관 콘크리트 구조인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30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민동의율 나와 있죠. 주민동의율. 그래서 각 주민동의율 3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주민동의율 조건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조합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주민동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두 번째 요건은 주민 설명회, 주민 공모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투기,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은 이유가 애초 서울시가 당초 초반에 모아타운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율 요건이 없었기 때문.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미비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있냐. 정책 초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요건이 없었던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법적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시면 법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년 12월 29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 제44조 5,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3년 12월 29일에 되어서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한이라는
조례에 박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이런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초반에 이런 식으로 없었다. 그래서 법적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지금 23년 2월달부터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별 주민동의율 30% 이상 이렇게 또 모아타운 공모 신청 사전 안내를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것도 자치구 주관이죠. 이런 식으로 공모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나왔던 게 반포일동, 역삼이동. 지금 이것들은 반포일동이랑 역삼이동은 사실은 탈락이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 갈등, 표기 오류가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탈락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아타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래서 반포일동도 사실 이 노년역과 신노년역 이 사이 쪽이거든요. 이쪽이거든요. 제2종 7정 이하랑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 혼재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래는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었으나 사실 옛날부터 좀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경부고속 지하 또 관련해서 옆에 반포샤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모아타운 통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아파트 가격은 엄청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가 지금 이미 여기에 박혀있듯이 당분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다가 모아타운 지정은 더 이상 애초에 이렇게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삼이동도 한번 볼게요. 역삼이동 이쪽입니다. 이쪽이거든요. 이쪽. 여기도 보시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죠. 이곳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포일동과 마찬가지로 추진이 불가하다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곳은 모아타운이 추진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영상에서 송파구 삼전동, 용산구 영문동, 그리고 중랑구 묵일동 하락마을 여기서 또 주민들이 모아타운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공모 신청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 그리고 주민 제한이 되더라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할 계획이 없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여기서 서울시가 이렇게 애초에 그 모아타운 대상지를 찝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 이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쪽이죠. 대청마을이랑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거든요. 이것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되고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대지역 하계원역 있잖아요. 여기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대청마을 이쪽이고 제1종이랑 제2종 7정 이하 일반주거 지역이 혼재된 이 구역이랑 그리고 어디랬죠? 아까 노원구 월계동 이쪽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강원대역 토익사건입니다.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쪽 이 인근으로. 그러면 표시생에서 볼게요. 아실에서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학교 초인이니까 사실 이거는 학교 대학교 인근은 사실은 월세 목적의 임대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기 위한 임대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개발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수익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안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도 신축 볼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에 갑자기 모아타운? 이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대청마을과 무계동 500번지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 실현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조정 그리고 추진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거 노원구청과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 결세 반대 세력이 아주 강한 편이에요. 이곳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목적 그러니까 원룸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것은 강원대역 그러니까 학생 원룸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50% 이상 반대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구청이 제출을 했다 하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을 해주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서울시에 가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역시나 구청이 가라 노원구청이 물어봐라 하고 노원구청에서는 결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말하느냐 월계동의 마지막 노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 입장에서도 이 월계동 마지막 주거지를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청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특정
부분만 실제로 모아주택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재척을 할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노원구청에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노원구청도 이것을 개발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또 이런 것들, 특히 역삼동 이런 데 있잖아요. 역삼 아까 이동이라든지 반포 1동, 용산구 영문동 이런 도 사실은 대부분 다 수진 세력들이 신축 빌라 분양을 하기 위한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신축 빌라들 팔아먹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이제 추진하는 세력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현장 가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건 약간 저는 팩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지는 곳들은 그나마 노후도 여건이 낮은 모아타운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솔직히 아까 23년도부터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서 주민동의율 요건 30%로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신축 빌라, 이 세대 신축 빌라들만 모아서도 동의율 30%는 금방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 주민동의율 요건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이것도 지금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24년도에 반대 의견도 듣겠다는 취지에서 반대 동의율이 일정 이상 되면 정비계획 위반을 재위반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아타운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주민동의 요건, 주민동의 요건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주민 요건도 높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 동의율이 일정 이상 되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공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은 어쨌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해준다 한들 권리 산정 기준일만 되고 건축 허가 제한만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만 결국은 밀어주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런 반대 동의율, 주택 재개발처럼 반대 동의율에 대한 부분도 듣겠다, 이런 예산안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 신축 빌라가 좀 문제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단독 다가구만 밀집돼 있어도 이게 재개발 추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시작 스타트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이제 신축이 있어야 그것에서 추진 세력이 일어나고 결국은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 원주민들은 또 대부분 다 또 단독 다가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포 1동, 강남구 역삼 2동, 그리고 아까 용산구 영문동, 송파 삼전동, 사랑마을,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애초에 이렇게 이제 해명자료에서 힘들다, 추진이 불가능하다, 선정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미 대상지로 선정한 대청마을, 월계동 500번지 일대도 모아타운 대상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분 쪼개기, 이것도 지금 계속 시끄러웠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지금 서대문구가 언급되거든요. 서대문구 경희군자의 근처입니다. 여기 바로 이쪽이거든요. 천년동 89-161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골목길 쪽이가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일단 모아타운 대상지가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가 3구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2구역 안에서 길 있잖아요. 이 길이 골목길 쪽이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2년 6월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곳이. 그러나 그 선정된 이후에 골목길 쪼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557평, 이게 골목길 길이가 557평이었는데 이거를 130명이 나눠가지고 이거를 기획부동산은 15억 원에 사서 8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총. 그래서 이 골목길 산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손녀딸 이름으로 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도로다 보니까 또 주택 수재 안 잡히기도 하고, 지금 또 주택 사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도로라는 이유, 그리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이곳에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로를 사는 거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난번 MBC에서 터뜨렸고 지금 KBS에서도 또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냐, 서울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은 이거는 보시다시피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위반 여부지, 이 자체가 사실은 위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러나 이제 그래서 서울시도 어쩌셨기 때문에 이 거래 신고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해당 기획부 부동산이
처벌을 받을지 이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이제 사도 지분 거래가 있는 필지는 결국은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도록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도로계획 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도로를 사냐, 결국은 사도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될 경우, 이것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매도 청구 시소선 시 도로보다 높게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지금 이 구역, 그리고 뭐 이 구역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구역 안에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해서 이 도로가 도로보다 높게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는 이 사도가 사도 지분 거래가 있었던 필지는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이렇게 개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지분이 있었던 구역을 모아타운, 모아주택 대상지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이 통째로 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설령 이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모아주택 이렇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하나? 근데 이렇게 너무 구역이 짧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어진다 쳐요. 그러나 지금 또 모아타운의 장점이 뭐죠? 바로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건축협정 맞아가지고 지하도로를 넓게 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들이 지금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또 이 사도, 그러면 또 지하 공간은 결국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알박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도로 쪽에 있었던 이 구역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통째로 저는 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 솔직히 뭐 지분 쪽이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욕먹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아니다. MBC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역삼동, 골목길 쪼개기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기 우려 지역들은 계속해서 아무 서울시에서 입장에서도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번동 모아주택 세입자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서울시가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 22년 10월부터 조례로 세입자 대책이 없거든요. 사실 모아타운 자체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공공시행, 뭐 LH나 공공이 시행사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만 대책이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년 10월에 보시면 여기 제44조의 4회를 보시면 여기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가로주택 사업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권장 상황이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이렇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 임대주택 만약에 세입자 대책을 내놓으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겠다는 이제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동이 그 첫 번째 사례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번동이 이러한 첫 적용된 사례이다.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KBS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그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조합 측에서 언제, 그러니까 이 언제에 대한 말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일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알아달라 해도 이것들을 묵살당했다라고 세입자들이 지금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입자 보상해주는 것도 일종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 상황이고 서울시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첫 번째 문제고, 정확한 것은 이 기준에, 그리고 또 정확한 것은 그 지급일에 대한 또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가 사실 서울시가 내놓은 모아주택 세입자 손실보상 운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 기준, 원래 토지 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결국은 그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너희들이 해주면 우리가 뭐 법적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시켜주겠다, 뭐 아니면 법적 상한까지 공증률을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만 있지 지급, 날짜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서울시가 운영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일을 언제 해줘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일을 언제 해줘라, 이런 이제 규정이 또 계속 추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주가 완료됐다, 대부분 다 2중이 완료됐고 지금 잔여 세입자 58명의 경우 5월 중으로 이주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완화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세입자는 보상에 합의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일부 잔여 세입자는 이제 조합설립 미동의자가 소유한 건축물 세입자다. 그러니까 미동의자가 소유한 건축물 세입자로 현재 매도 청구 소송 중에 있어서 보상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지급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급일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KBS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부분 보시면 저도 사실은 조금 느끼는 부분이 많긴 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명제를 내놓는 부분을 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추가될지, 뭐가 추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법안이 길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도정부도 사실은 맨 처음에 났을 때는 법령 초기에는 짧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또 이런 투기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법령이 길어진 것이거든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요건들이 추가될 것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급일, 세입자 보호 대책에 있어서 지급일 규정이라든지 모아타운 반대 동의율이 일정 수 이상 넘으면 공모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운영 기준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된 반포 1동, 역삼 2동, 그리고 용산구 용문동, 성북구 삼전동 일부분은 선착할 계획이 없다,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서울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좀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